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0월 22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멜번은 오늘부터 락다운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상생활로 조금씩 돌아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70%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말 정도 돼야지 80%를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걱정인 거는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락다운 완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80% 접종률이 도달하게 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재생산 지수가 다행히도 좀 낮아져 가지고 1 정도에 지금 내려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시드니처럼 뭐 한 0.7 정도까지 낮아지길 바래 봅니다. 아무튼 락다운 완화 시작되면서 멜번에 계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 경제 전망 1부에 앞서서 2부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큼지막한 내용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가지고요. 주택시장 전망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NAB에서는 가격 전망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이 조금 어떤 우려 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셔널뱅크에서 나온 이 보고서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팩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같이 한번 콜라보레이션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셔널뱅크는 이렇게 통계라든지 그래프까지 딱 이렇게 올려줬는데 웨스팩은 통계라든지 그래프는 없지만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보고서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스팩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은 2022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둔화되어 2023년에 조정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내년에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가격 전망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호주 건전성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의 구매력 및 긴축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둔화된 인구 증가로 인해 와일드카드는 투자자 활동 및 잠재적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구매력 측면에서 가격은 이제 확장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번 시장은 각각 18%, 이전 2017년에서 18년 최고점 가격보다 10% 높은 상황입니다. 둘 다 주요 구매력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브리스번과 퍼스 시장도 2017년, 18년 수준을 훨씬 상회하지만 퍼스 시장은 이 연초 기간 동안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특히 마이닝 붐 동안 도달한 극단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양호해 보입니다. 다른 많은 수도 및 외곽 지역 시장도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만으로는 구매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측정 도구는 필요한 소득 비율을 봅니다. 두족적으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매 전 5년 동안의 보증금 및 대출 상환의 첫 5년 동안의 모기지 상환을 측정을 합니다. 저금리 모기지론의 지속적인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부 해안 세계 지역 시장으로 힘든 구매력 상황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시드니, 멜번, 퀸즐랜드 이렇게 세 개 시장이 구매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2017년, 18년 그리고 2004년, 1989년에서 볼 수 있었던 극단적인 상황에 가깝게 되돌아갔습니다. 가격 상승이 높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뛰어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요걸 이제 내셔널뱅크의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웨스트팩을 보고 통계 자료는 이렇게 내셔널뱅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택 가격 변화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8개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기존보다도 훨씬 더 높게 상승을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좀 사이클을 봤을 때요. 상승기에 봤을 때 이 사이클을 보니까 코로나 때가 훨씬 더 가격 상승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13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1년이 거의 70% 정도 가격이 뛰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코로나 대비해서는 한 25%에서 한 30%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연초에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는 좀 우려가 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더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점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미 뭐 다른 나라의 상승률만큼 호주도 따라잡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얘기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 특히나 뭐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가 가격이 뭐 연간으로 20%, 25% 이렇게 팍팍 튀고 호주랑 비교했을 때 호주는 뭐 한 10%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말로 가면서 호주도 20%의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규제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기울기만 좀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완만한 상승을, 이쪽에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이쪽에는 더 가파른 상승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가격이 그만큼 빠르게 뛰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 보면 딱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거의 뭐 300억 달러씩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뿜어줬다. 그게 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만큼 많이 뿜어주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크게 확 꺾인 거는 실거주자 주택 건설 대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빌더가 종료가 되자마자 이렇게 쭉 내려온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예전보다는 높은 대출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에서는 홈빌더가 종료로 인해 갖고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도 좀 봐야 될 게 멜번 지역의 가격 성장률이 이제 1.2% 가격이 상승했는데 0.8%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퍼스 지역하고 다인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승인이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다. 대신에 투자용 부동산이 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웨스트팩 보고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리스크는 투자자와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따릅니다.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완공되는 신규 주택이 20만 채로 예상됩니다. 2배나 많은 물량인데 초저금리와 정부의 홈빌더 건설 승인 상승 효과가 강한 수요를 이끌어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투자자의 론 사이즈 비율은 40%에 달했는데 올해는 25% 비율로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대출 규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크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거는 이렇게 대출을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규제 당국이 이제 칼을 빼들어서 11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버퍼를 2.5%에서 뭐 3%로 올렸는데 이전 영상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이제 3% 버퍼 올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규제를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은 버퍼를 올린 거는 이제 첫 시작에 좀 불과하고요. 다음에 이제 규제를 또 어떻게 갈 거냐 봤더니 웨스팩에서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내년 2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RVR 80% 이상 그리고 DTI 6배 이상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 당국이 버퍼를 3% 올린 거는 한 5% 정도의 론 사이즈를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100명이 빌렸다 그러면 야, 5명은 이제 못 빌려 해갖고 95명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버퍼를 이렇게 장벽을 좀 높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웨스팩 말처럼 2월 달에 거시건전성 규제가 조금 더 세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LVR 80% 이상하고 DTI 6배 이상이 들어온다. 뭐 이 LVR하고 DTI는 아시죠? 그러니까 LVR 같은 경우는 내가 1밀리언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80%인 80만 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TI 6배라 그러면 제 연봉이 10만 불인데 곱하기 6 해서 은행에서 60만 불을 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규제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요번에 11월 달부터는 장벽을 한 5% 올리는 건데 요렇게 만약에 규제가 조금 더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내셔널뱅크에서 나온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DTI 6배 이상 신규 대출이 요번 2분기에 한 21% 정도를 은행에서 빌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대출을 5명 중에 1명이 이만큼 대출을 해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벽을 2월 달에 높인다. 그러면 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턱걸이에 걸리는 거니까 요 정도가 대출을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5명에서 21명이니까 16명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가격 전망이 좀 될 것 같아요. 도시 지역만 일단 측정을 좀 했다고 해요. 일단은 호주 전체적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22%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 8%, 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갖고 한 5%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좀 했네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올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튀었죠. 27%를 상승을 했는데 내년에 한 6%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핫한 브리스번이 올해 22%를 성장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10% 성장률을 보일 것 같다. 그리고 2023년은 다른 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마이너스 1%만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좀 내렸네요. 브리스번이 요즘 가장 핫한 것 같아요.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퍼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다른 주에 비해서 성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높게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하락기로 좀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다른 주들보다도 먼저 하락할 위험이 좀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팩이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뽑아낸 거는 어떤 이유에선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호주 중앙은행은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왕비둘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돼서야 웨스트팩은 긴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중앙은행보다는 빠른 편에 좀 속한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 그게 이제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번에는 신규 주택 완공이 20만 채 정도 되는데 거의 뭐 2배 정도
이상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이 일단은 계속 돼야 되는데 발을 빼게 되면은 그것도 하락 요인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리스마스까지는 인구 유입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겠죠. 하지만 두 배나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신규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제 전망을 2부로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예상보다 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부동산 전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